1번 다음 중 국제회계기준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국제회계기준은 규정 중심의 회계기준으로 상세하고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제시한다. 2번 국제회계기준은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적용이 확대되었다. 3번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후 주석 공시 양이 줄어들었다. 4번 국제회계기준은 별도 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제시하고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다음 중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2번 완전한 서술은 필요한 기술과 설명을 포함하여 정보 이용자가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다. 3번 이해 가능성은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가 없는 것을 말한다. 4번 목적 적합한 재무정보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다음 중 자산의 측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사용가치, 기업이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미래의 명목 현금 흐름. 2번 현행원가, 기업이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 거래원가 포함. 3번 역사적 원가, 기업이 자산을 취득 또는 창출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 거래원가 포함. 4번 공정가치, 자산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을 가격. 정답은 1번입니다. 4번 다음 중 포괄손익계산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단일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별개의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 중 하나의 양식을 선택할 수 있다. 2번 포괄손익은 크게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으로 구성된다. 3번 재분류 조정은 단기나 과거 기간의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으나 단기의 기타 포괄손익루 계획을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한 금액을 말한다. 4번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기타 상각비와 종업원급여 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주석에 공시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다음 중 재무제표 보고기간 후 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수정을 유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의 예로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사이에 발견한 보고 기간 말 재무제표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오류를 들 수 있다. 2번 수정을 유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서 중요한 것은 그 범주별로 사건의 성격이나 재무적 영향에 대한 추정치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3번 수정을 유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의 예로 보고기간 말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취득권가나 매각한 자산의 대가를 보고기간 후에 결정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4번 수정을 유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이란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을 말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6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특정한 고객을 위한 비제조 간접원가 또는 제품 디자인 원가는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할 수 없으며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만 인식할 수 있다. 2번 외부 구입 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가액뿐만 아니라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구입원가 및 재반부 대비용을 포함한다. 3번 재고자산 구입 이후 상품의 하자가 있어 매입대금의 일정액을 할인받는 경우 이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해야 한다. 4번 재고자산의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매입부 대비용 외에 매입 후 보관 단계에서 발생한 보관비용과 비효율적 사용으로 인한 지출은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정답은 1번입니다. 7번 지난 2년간 재고자산의 매입 가격이 계속 상승했을 경우 기말재고의 평가에 있어서 이동평균법을 적용해둘 경우와 총평균법을 적용했을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는 경우와 총평균법을 적용하는 경우의 매출액은 동일하다.
2번, 이동평균법을 적용할 때 매출원가가 보다 낮게 평가된다. 3번, 이동평균법을 적용할 때 기말 재고금액이 보다 낮게 평가된다. 4번, 이동평균법을 적용할 때 회계적 이익이 보다 높게 평가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8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3일의 20X2년 포괄손익 계산서의 비용으로 보고되는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28만원, 2번 31만 2천원, 3번 32만원, 4번 33만원. 정답은 3번입니다. 9번,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3일의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으로 표시되는 기계장치의 취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62만원, 2번 65만원, 3번 66만원, 4번 67만원. 정답은 4번입니다. 10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후속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모든 유형자산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2번, 재평가모형은 취득일 이후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로 해당 자산금액을 수정하고 당해 공정가치에서 재평가일 이후의 감가상각루계획과 손상차손루계획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공시한다. 3번, 재평가로 인하여 자산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액은 기타 포괄이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 기타 포괄 손익루계획에 가산한다. 4번, 재평가로 인하여 자산이 감소된 경우 그 감소액은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11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손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기업은 매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2번,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중 큰 금액이다. 3번, 유형자산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4번, 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는 내부 정보와 외부 정보를 모두 고려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12번, 다음 중 무형자산의 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와 법적 내용연수 중 짧은 것으로 결정된다. 2번,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유형자산과는 달리 잔존가치의 추정이 어려우므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항상 0으로 본다. 3번,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을 수는 있으나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는 없다. 4번,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 및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않는다. 정답은 1번입니다. 13번, 다음은 3일이 20X 원년 중 신제품 A의 연구 및 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시킨 원가의 내역이다. 이와 관련하여 20X 원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신제품 A와 관련하여 계상된 무형자산은 20X 원년 7월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원,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1번, 117만원, 2번, 130만원, 3번, 143만원, 4번, 152만원. 정답은 1번입니다. 14번의 3일은 20X 원년 10월 1일 다음과 같은 건물을 구입하였으나 장래 사용 목적을 결정하지 못하여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여 보유하고 있다. 투자부동산의 회계 처리와 관련하여 3일의 20X 원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단, 법인세 비용은 고려하지 않으며 3일은 공정가치 모형으로 투자부동산을 평가하고 있다. 1번,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없음. 2번, 250만원 당기순이익 증가. 3번, 450만원 당기순이익 증가. 4번, 450만원 당기순이익 감소. 정답은 3번입니다.
15번 다음 중 금융자산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일반적으로 지분증권은 단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2번 단기매매 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 시 기타 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3번 원리금 수취 목적의 채무상품은 상각 후원가 특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4번 매매 목적의 파생상품은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16번 서울은 20X 원년 초에 용산의 주식 1000주를 취득하고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X 투년 초에 1000주를 공정가치로 처분한 경우 서울이 20X 투년의 포괄손익 계산서에 계상할 처분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손익 0원 2번 이익 50만원 3번 손실 30만원 4번 손실 80만원 정답은 1번입니다. 17번 다음 중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A사가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판매하면서 발생한 채권 2번 B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3번 100억 원의 가치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을 인도할 계약 4번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 정답은 3번입니다. 18번 다음 중 금융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금융부채는 원칙적으로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2번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와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서 차감하여 측정한다. 3번 사채의 상환손익이 발생하는 이유는 상환일의 시장이자율이 발행일의 시장이자율과 다르기 때문이다. 4번 연속 상환 사채의 발행 금액은 사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을 사채 발행 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가 된다. 정답은 2번입니다. 19번 3일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580만 원에 할인 발행하였다. 3일이 전환사채 발행 시점에 계상할 전환권 대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전환권 대가는 자본으로 분류된다. 1번 0원 2번 97만 3,996원 3번 117만 3,996원 4번 172만 9,200원 정답은 2번입니다. 20번 다음 중 충당부채로 인식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단,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1번 회사의 소비자 소송 사건에 대하여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경우 2번 회사의 특정 사업 부문이 미래 영업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3번 제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고객에게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불해주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고객에게 이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 4번 회사가 손실부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정답은 2번입니다. 21번 다음 중 자본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주식회사의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신주 발행가액 중 액면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자본금 계정에 대기하고 신주 발행비를 차감한 후에 신주 발행가액과 액면 금액의 차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 계정에 대변해 계상한다. 2번 주식회사가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자기 주식의 처분가액이 자기 주식의 취득원가보다 클 경우에는 차액을 자기 주식 처분이익에 대변해 계상하고 기타 폭발손익으로 인식한다. 3번 이익준비금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강제적으로 기업 내부에 유보하여야 하는 법정 적립금을 말한다. 즉, 주식회사는 그 자본, 법정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4번 유상감자란 발행된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을 말하며 주식의 취득으로 인해 순자산이 감소하므로 실질적 감자이다.
무상감자는 현금의 유출도 없고 감자 전 후의 자본 총계도 동일하다는 점에서 감자 후의 자본 총계가 감소하는 유상감자와 다르다. 정답은 2번입니다. 22번 3일의 20X 원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및 기타 포괄이익은 각각 130만원과 50만원이며 20X 원년 1월 1일 3일의 자산과 부채 총계는 각각 3,850만원과 1,350만원이다. 3일의 20X 원년 중 발생한 모든 자본거래가 다음과 같을 때 3일이 20X 원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본 총계로 보고할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1번 2,680만원 2번 2,760만원 3번 2,810만원 4번 2,890만원 정답은 4번입니다. 23번 다음 중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라이선스의 성격이 접근권일 경우에는 부여일의 수익을 인식하고 사용권일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2번 기업이 직접 보상을 제공하는 고객 충성제도의 경우 보상 점수에 배분된 거래 가격은 계약 부채로 인식하다가 보상을 제공한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3번 확신 유형의 보증에 대해서는 충당 부채와 우발 부채의 회계 처리를 따른다. 4번 위탁 판매에서 만약 수탁자가 고객에게 판매 전에 제품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다면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고객에게 직접 판매한 것으로 본다. 정답은 1번입니다. 24번의 3일은 20X0년 4월 1일에 기계장치 주문 제작 계약 총 계약 금액 2,400만원을 수주하여 20X 원년 중에 완료하여 고객에게 납품하였다. 주문 제작 계약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3일이 20X 원년에 인식할 매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3일이 수행하여 만든 기계장치가 3일에게 대체적인 용도가 없으며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3일에게 없다. 1번 1,500만원 2번 1,800만원 3번 1,900만원 4번 2,400만원 정답은 4번입니다. 25번 3일은 건설계약에 대하여 발생원가에 기초하여 진행률을 산정하고 있다. 20X 원년에 계약금액 3만원의 빌딩 건설계약을 시작하였다. 20X 원년 말 현재 공사 진행률은 25%, 추정 총계약 원가는 15,000원이며 20X 2년 말 현재 누적 공사 진행률은 60%, 추정 총계약 원가는 16,000원이다. 20X 2년에 실제로 발생한 단기 계약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3,750원 2번 850원 3번 9,600원 4번 11,800원 정답은 2번입니다. 26번 다음 중 건설계약의 수익과 원가 인식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건설계약과 관련한 계약 수익과 계약 원가는 보고기간 말 현재 계약 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한다. 2번 총계약 원가가 총계약 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예상되는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3번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계약 수익은 계약 원가의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성이 높은 금액만 인식하며 발생한 계약 원가는 모두 당해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4번 진행률 산정 시 투입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수행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도 포함하여 진행률을 산정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27번 다음 중 종업원급여, 퇴직급여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확정기여제도 DC형을 도입한 기업은 기여금의 운용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 의무가 있다. 2번 확정급여제도 DB형은 기업이 기여금을 불입함으로써 퇴직급여와 관련된 모든 의무가 종료된다. 3번 확정급여 채무 DB형은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종업원 이직률, 조기 퇴직률, 임금 상승률, 할인율 등의 가정은 상황 변화에 관계없이 전기와 동일한 값을 적용한다. 4번. 학정급 여채무와 사회적립자산의 재측정 요소는 기타 폭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28번 3일은 20X 원년 1월 1일에 기술이 쌓인 나기술 씨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의 현금 결제형 주가 차액 보상권 27,000개를 부여하였다. 이 경우 20X 원년 포괄손익 계산서에 계상할 당기 보상 비용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나기술 씨는 20X3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번 22.5억 원, 2번 25억 원, 3번 27억 원, 4번 67.5억 원. 정답은 1번입니다. 29번 다음 중 이연법 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이연법 인세자산 부채는 재무상태표의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2번 이연법 인세자산 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초과 시점에 실현되는 경우에도 현재 가치로 평가하지 않는다. 3번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 미래 회계기간에 과세소득에서 차감되는 형태로 소멸되므로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 인세자산을 인식한다. 4번 이연법 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한다. 이연법 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 이연법 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킨다. 정답은 3번입니다. 30번 다음은 3일의 20X 원년과 20X 투년 말의 이연법 인세자산 부채의 내역이다. 3일이 20X 투년에 인식할 법인세 비용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20X 투년 과세소득에 대하여 부담할 법인세액은 40만 원이다. 1번 20만 원, 2번 40만 원, 3번 45만 원, 4번 65만 원. 정답은 4번입니다. 31번 다음 중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재고자산 원가 흐름의 가정 변경, 2번 유형자산의 측정 기준 변경, 3번 매출 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측정치 변경, 4번 투자부동산의 측정 기준 변경. 정답은 3번입니다. 32번 다음 중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 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자기 주식은 취득 시점 이후부터 매각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에 포함한다. 2번 단기 중 무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무상증자를 실시한 날짜를 기준일로 하여 가중평균 유통주식수를 계산한다. 3번 단기 중 유상증자로 보통주가 발행된 경우 기초에 실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주식수를 조정한다. 4번 공정가치 미만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공정가치 유상증자로 발행된 보통주와 무상증자로 발행된 보통주로 구분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33번 다음 중 지분법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지분법은 취득 시점에서 관계기업 투자 주식을 취득원가로 기록한다. 2번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장부금액에 포함된 영업권은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3번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 중 투자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투자회사의 지분법 이익으로 보고된다. 4번 투자자와 관계기업 사이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당기손익에 대하여 투자자는 그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투자자의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34번 B10X 원년 초 3일은 한양의 보통주 40%를 90만 원에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주식 취득일 현재 한양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200만 원으로 공정가치와 동일하였다. 한양의 20X 원년 당기순이익이 30만 원이고
기타 포괄이익이 10만원이라고 할 때 20X 원년 말 3일에 제 무상태표에 기록될 관계기업 투자주식,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20X 원년 말 영업권과 관련된 손상차손 인식금액은 없다. 1번 90만원, 2번 92만원, 3번 102만원, 4번 106만원. 정답은 4번입니다. 35번 다음 중 기능통화에 의한 외화거래의 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 거래일의 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능통화로 기록한다. 2번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 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3번 화폐성 항목의 결제 시점에 생기는 외환 차이는 그 외환 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4번 비화폐성 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도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 변동 효과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36번 3일은 원재료를 2,000달러의 외상으로 매입하고 대금을 9개월 후에 달러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3일의 외화매입 채무 2,000달러은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다.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약정된 환율로 9개월 후 2,000달러를 매도하는 통화선도 계약을 체결한다. 2번 약정된 환율로 9개월 후 2,000달러를 매입하는 통화선도 계약을 체결한다. 3번 약정된 환율로 9개월 후 2,000달러를 거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매입한다. 4번 약정된 환율로 9개월 후 2,000달러를 거래할 수 있는 풋옵션을 매도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37번의 다음 중 단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내재이자율, 2번 증분차입이자율, 3번 증불리스 이자율, 4번 우량회 사채이자율. 정답은 2번입니다. 38번 다음 중 리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의 입장에서 보증잔존가치와 무보증잔존가치는 모두 리스료에 포함한다. 2번 금융리스에서 리스 제공자가 리스 채권으로 인식할 금액은 리스료의 현재 가치와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 가치를 합한 금액이다. 3번 지수나 요율, 지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는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4번 리스 이용자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나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39번 다음 중 어떠한 경우에도 재무활동으로 구분될 수 없는 현금 흐름은? 1번 이자 지급, 2번 배당금 지급, 3번 배당금 수입, 4번 법인세 지급. 정답은 3번입니다. 40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200만원, 2번 250만원, 3번 300만원, 4번 350만원. 정답은 4번입니다. 41번 다음 중 조세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과금도 조세에 해당한다. 2번 조세는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목적을 두고 있는 과태료와 그 성격이 매우 유사하다. 3번 납세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조세의 과세 여건은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4번 조세는 납부하는 금액에 비례하는 반대급부가 제공되지 않는다. 정답은 4번입니다. 42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서류의 송달에 대한 효력은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에 의하나 공시송달 등의 경우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2번 서류는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하여 송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한다. 3번. 교부 송달의 경우 우편법에 의한 우편 날짜 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4번.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를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정답은 3번입니다. 43번 우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원칙 및 세법 적용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평등주의를 구체화한 세법 적용의 원칙이다. 2번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이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번 세무공무원이 그 의무를 이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자에게도 적용된다. 4번 근거과세의 원칙에 의해 국세를 조사 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정답은 1번입니다. 44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세기본법에 따른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있다. 2번 이의신청을 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3번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4번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45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의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정관상에서 정하고 있는 회계기간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번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번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다. 4번 법인 설립 이전에 발생한 손익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없다. 정답은 4번입니다. 46번 다음 중 법인세의 계산구조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 시 고려되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득공제 2번 2월 결손금 3번 비과세소득 4번 기납부세액 정답은 4번입니다. 47번 다음 중 입금의 세무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이 최대주주인 대표이사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입금으로 본다. 2번 전기분 법인세 환급액은 입금불산입 항목으로 본다. 3번 자산수증이익 중 2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입금 항목으로 본다. 4번 법인이 불공정한 유상증자를 통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입금 항목으로 본다. 정답은 3번입니다. 48번 3일은 2023년 업무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 96만원, 가산세 6만원 포함을 신고기한 경과 후 납부하고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이에 대한 세무조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차, 세금과 공과 96만원, 대, 현금 96만원. 1번, 손금불산입, 세금과 공과 96만원, 기타 사의 유출. 2번, 손금불산입, 세금과 공과 90만원, 기타 사의 유출. 3번, 손금불산입, 세금과 공과 6만원, 기타 사의 유출. 4번, 손금불산입, 세금과 공과 6만원, 상여. 정답은 3번입니다. 49번 다음은 3일의 임원 또는 종업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보조원장의 일부이다.
이 중 법인세법 상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300만 원, 2번 5,000,000원, 3번 50만 원, 4번 600만 원. 정답은 1번입니다. 50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일이 제23기 지천23년 1월 1일, 지천23년 12월 31일에 한국은행에서 1년 만기 예금, 만기 2024년 6월 30일에 가입하였다. 해당 예금의 만기 시 이자 수령액은 1억 원이고 법인세법상 원천 징수 대상이다. 회사는 기말 결산 시 기간경과분 이자 수익 5천만 원을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이러한 회계 처리에 대한 회사의 제23기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1번 세무조정 없음, 2번 입금 산입, 이자 수익 5천만 원, 규보, 3번 입금 불산입, 이자 수익 5천만 원, 규보, 4번 입금 불산입, 이자 수익 억 원, 규보. 정답은 3번입니다. 51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범위의 결정 요소인 취득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되어 이후 감가상각 과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되나 수익적 지출은 지출 당시의 당기 비용으로 처리된다. 2번 재해로 멸실되어 자산의 본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 등의 복구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3번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전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4번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 원 미만인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아니하다. 정답은 3번입니다. 52번 다음 자료에 의한 3일의 제23기 기천23년 1월 1일, 기천23년 12월 31일 사업연도의 세무조정 사항이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영향 없음, 2번 50만 원 감소, 3번 50만 원 증가, 4번 100만 원 증가. 정답은 4번입니다. 53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기부금의 손익귀속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부금의 손익귀속 시기는 현금주의에 의한다. 2번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3번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어음을 발행한 날에 기부금을 지출한 것으로 본다. 4번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수표를 교부한 날에 기부금을 지출한 것으로 본다. 정답은 3번입니다. 54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광고 선전 목적으로 달력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한 것은 일반적으로 접대비로 보지 않고 전액 손금으로 인정한다. 2번 접대비를 금전이 아닌 현물로 제공한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금액 중 큰 금액을 접대비로 본다. 3번 특정 거래처에게 광고 선전 물품으로 만원 상당의 달력과 15,000원 상당의 컵을 기증하였다면 25,000원을 접대비로 본다. 4번 접대비 관련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불공제액은 접대비로 본다. 정답은 3번입니다. 55번 다음 중 업무 무관가 지급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역, 2번 기역, 디귿, 3번 이은, 디귿, 4번 기역, 이은, 디귿. 정답은 4번입니다. 56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일의 제23기 사업연도 지천23년 1월 1일, 지천23년 12월 31일에 각 사업 연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4,800만 원, 2번 5,100만 원, 3번 5,300만 원, 4번 5,700만 원. 정답은
3번입니다. 57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 지배주주 등인 직원은 제외한다. 내게 주택전세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할 경우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3번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래이어야 한다. 4번 회사가 사택을 출자 임원, 지분율 0.9% 내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은 2번입니다. 58번 3일은 당기 초에 대표이사로부터 시가 5억 원인 건물을 10억 원에 매입하고 동 건물의 신고 내용 연수 40년, 정액법 상각률 0.025에 따라 2,500만 원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였다. 3일이 건물 매입 때 금을 매입 시점에 전액 현금으로 대표이사에게 지급하였다고 가정하는 경우 3일에 필요한 세무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손금 산입, 건물 5억 원, 규보. 2번 손금불산입, 고가매 205억 원, 상여. 3번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1,250만 원, 규보. 4번 입금불산입, 대표자 상여 5억 원, 기타 사회 유출. 정답은 4번입니다. 59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2월 결손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세법상 공제 가능한 2월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비과세 소득은 다음 사업연도로 2월되지 않고 소멸한다. 2번 각 사업연도의 입금 총액보다 손금 총액이 큰 경우 동차액을 결손금이라 하며 동결손금이 다음 사업연도로 2월되는 경우 이를 법인세법상 2월 결손금이라 한다. 3번 손익계산서상 당기순 손실과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항상 일치한다. 4번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2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뒤 2021, 일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발생분은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발생연도에 제한이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60번 다음 중 법인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2번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번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번 법인이 납부할 세액이 4천만 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을 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일정 기한이 경과한 후에 분납할 수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61번 다음 중 소득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과세하는 개인단위 과세제도이나 부부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여 과세한다. 2번 개인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여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를 채택하고 있다. 3번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열거주의에 의해 과세 대상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이자 및 배당 소득에 한하여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4번 소득세는 신고납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납세 의무자의 확정 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다. 정답은 1번입니다. 62번 다음 중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영업대금의 이익 2번 법원 보증금 등의 이자 3번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4번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단체가 단체명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정답은 1번입니다.
6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과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가증권 처분 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상 입금에 해당되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번 대표자에 대한 급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인정되나 사업소득금액의 필요경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3번 법인의 주주는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 사업자 역시 출자금을 임의로 인출할 수 없다. 4번 재고자산의 자가소비에 관하여 법인세법에서는 부당행위 부인에 적용되나 소득세법에서는 개인 사업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사용인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6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근로소득이란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나 비과세 금액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은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한다. 2번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3번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된다. 4번 인정상여의 수입 시기는 당해 소득처분에 대한 결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65번 다음은 근로자 김삼일 씨의 2023년 기타소득금액 자료이다. 김삼일 씨의 종합과세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분리과세 신청은 하지 않았다. 1번 5,000,000원 2번 800만원 3번 1100만원 4번 1300만원 정답은 4번입니다. 66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김삼일 씨 남성 52세의 2023년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는 인적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950만원 2번 1000만원 3번 1100만원 4번 1300만원 정답은 2번입니다. 67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자인 김삼일 씨의 교육비세 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90만원 2번 100만원 3번 150만원 4번 210만원 정답은 4번입니다. 68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2번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3번 과세연된 퇴직소득 금액을 연금 외수령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4번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 시기는 원칙적으로 퇴직을 한 날로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69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등기된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3,686만원 2번 3,850만원 3번 3,936만원 4번 4,100만원 정답은 1번입니다. 70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토지 양도 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2번 소득세법상 사업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3번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모든 납세 절차가 종결되기 때문에 확정신고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4번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6개월간의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제도 적용 대상으로서 11월 말까지 중간예납하여야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7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을 것으로 예정된 간접세이다. 2번 부가가치세는 모든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각 단계별로 과세하는 다단계 거래세이다. 3번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4번 부가가치세는 국제적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출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면세제도를 두고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7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인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다. 2번 겸용사업자는 일반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비과세사업 포함을 함께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번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4번 비영리 사업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2번입니다. 7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폐업자의 최종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2번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그 신청일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3번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4번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을 이 과세기간으로 나누어 6개월마다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7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의 납세지인 사업장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하면 주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세액까지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2번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여야 하나 직매장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아도 된다. 3번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은 각 사업장마다 이행하여야 한다. 4번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에 따라 사업자 단위 신고 이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및 세금 계산서의 발급과 수령까지도 단일화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수행할 수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7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거래 상대자의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재화로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번 개인적 공급의 경우 해당 재화를 사용하는 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3번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4번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정답은 2번입니다. 76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통상적인 용역 공급,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번 장기 할부 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번 사업상 증여, 재화를 증여하는 때. 4번 수출 재화, 수출 신고 수리일. 정답은 4번입니다. 77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1번, 2번, 3번, 4번. 정답은 2번입니다. 78번 다음은 핸드폰을 판매하는 3일의 거래 내역이다. 제1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예정신고
20만원, 확정신고 30만원. 2번, 예정신고 20만원, 확정신고 120만원. 3번, 예정신고 45만원, 확정신고 15만원. 4번, 예정신고 140만원, 확정신고 0원. 정답은 3번입니다. 79번 다음 중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3일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으로 옳은 것은 단, 적격증빙은 적정하게 수령했다고 가정한다. 1번, 사업과 무관한 별장 건물의 구입. 2번, 토지 정지 비용. 3번,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의 구입. 4번, 원재료의 구입. 정답은 4번입니다. 80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 시에 지연 제출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다르다. 2번,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기한 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한다. 3번, 과소신고 초과환급 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과소신고 초과환급 신고가 산세만을 적용한다. 4번,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배제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81번 다음은 원가의 분류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A, 손실, B, 비용, C, 자산. 2번, A, 비용, B, 자산, C, 손실. 3번, A, 자산, B, 손실, C, 비용. 4번, A, 자산, B, 비용, C, 손실. 정답은 4번입니다. 82번 다음은 3일의 20X 원년 한 해 동안의 제조원가 자료이다. 3일의 20X 원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58,000원. 2번 6만원. 3번 62,000원. 4번 68,000원. 정답은 3번입니다. 83번 3일은 2개의 제조부문 C, D와 2개의 보조부문 A, B를 두고 있다. 보조부문 A와 B의 발생원가는 각각 40만원과 48만원이며 각 부문의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직접배분법을 사용할 경 OD가 배분받은 보조부문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28만원. 2번 33만원. 3번 41만원. 4번 47만원. 정답은 3번입니다. 84번 다음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3일의 원가 배분에 관한 정책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3일은 후원금에 대하여 부담능력 기준을 사용한다. 2번 3일은 후원금을 완성품원가와 제공품원가로 구분한다. 3번 3일은 후원금에 대하여 상호배분법을 사용한다. 4번 3일은 후원금에 대하여 비재무적 배분 기준을 사용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85번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개별원가 계산에서 작업원가표는 통제 계정이며 제공품 계정은 보조 계정이 된다. 2번 원가가 작업원가표에 기재되면 동일한 금액이 제공품 계정의 차변에 기록된다. 3번 제조원가 중 직접원가는 발생 시점에 작업원가표에 기록된다. 4번 재료 출고 청구서로 생산부서에 출고된 원재료가 간접재료원가일 경우에는 제조간접원가 통제 계정에 기입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86번 3일은 일반형 전화기와 프리미엄 전화기 두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4월 한 달 동안 생산한 두 제품의 작업원가표는 아래와 같다.
3일은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 원가를 실제 조업도에 의해 배부하는 원가 계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동기간 동안 발생한 회사의 총제조간접 원가는 300만 원이며 제조간접 원가를 직접 노무원가 기준으로 배부할 경우 4월 한 달 동안 생산한 일반형 전화기와 프리미엄 전화기의 총제조 원가 차이는 얼마인가? 1번 100만 원, 2번 180만 원, 3번 230만 원, 4번 250만 원. 정답은 3번입니다. 87번 3일은 개별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직접 노무원가를 기준으로 제조간접 원가를 배분한다. 20X 원년의 제조간접 원가 배분율은 200%이며 제조지시서 샵원1과 관련된 총제조 원가는 29만 5천 원이다. 제조지시서 샵원1은 20X 원년 중에 시작되어 완성되었으며 원가 발생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비부문제 조간접 원가 배분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4만 원, 2번 6만 원, 3번 7만 원, 4번 9만 원. 정답은 4번입니다. 88번 다음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 및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번 기역, 이은, 디귿. 2번 기역, 디귿, 미음. 3번 이은, 디귿, 리을. 4번 디귿, 리을, 미음. 정답은 2번입니다. 89번 다음은 3일의 원가 자료이다.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균등하게 발생된다. 3일이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공원가의 단기 완성품 환산량이 2020개일 경우 기초제 공품의 완성도 %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30%, 2번 40%, 3번 50%, 4번 60%. 정답은 2번입니다. 90번의 3일은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으며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한다.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3일의 완성품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337만 5천 원, 2번 400만 원, 3번 407만 5천 원, 4번 470만 원. 정답은 4번입니다. 91번 다음 중 표준원가 계산의 한계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표준원가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의 여부에 객관성이 보장되기 힘들고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2번 표준원가의 적정성을 사후 관리하지 않을 경우 미래원가 계산을 왜곡할 소지가 있다. 3번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할 경우 계량적인 정보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 4번 예외에 의한 관리기법을 사용할 경우 근로자에게 동기부여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92번 다음 중 차이 분석의 가격 차이와 능률 차이 계산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가격 차이, 표준 가격, 실제 가격, X 표준 투입량. 2번 능률 차이, 실제 투입량, 표준 투입량, X 표준 가격. 3번 가격 차이, 표준 가격, 표준 투입량, X 실제 가격. 4번 능률 차이, 표준 가격, 실제 가격, X 표준 투입량. 정답은 2번입니다. 93번 다음 중 차이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조업도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므로 원가 통제 목적상 실제 고정 제조 간접 원가 발생액과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예산을 총액으로 비교하여 그 차이를 예산 차이로 관리하게 된다. 2번 생산 부문 책임자의 감독 소홀이나 일정 계획의 차질 등으로 인해 변동 제조 간접 원가 능률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3번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력의 질에 따라 직접 노무원가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4번
생산 과정에서 원재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직접 재료원가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94번의 3일의 직접 재료원가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직접 재료원가 능률 차이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30만원 유리, 2번 30만원 분리, 3번 60만원 유리, 4번 60만원 분리. 정답은 3번입니다. 95번 3일의 기준조업도 정상작업 시간은 월 700시간이며 3월 중 발생한 제조간접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아 3월 중 제조간접원가의 조업도 차이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2만원 유리, 2번 2만원 분리, 3번 10만원 유리, 4번 10만원 분리. 정답은 3번입니다. 96번 다음 중 변동원가 계산과 전부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변동원가 계산은 의사결정에 유용하므로 전부원가 계산에 비하여 외부 보고용으로 적절한 원가 계산 방법이다. 2번 기초재고자산이 없고 당기 생산량과 판매량이 동일하다면 변동원가 계산 순이익이 전부원가 계산보다 크다. 3번 변동원가 계산과 전부원가 계산 모두 표준원가를 사용할 수 있다. 4번 변동원가 계산은 변동판매비와 관리비를 제품원가로 인식하고 전부원가 계산은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제품원가로 인식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97번 다음 중 초변동원가 계산에서 재고자산가액에 포함되는 원가 항목을 모두 나열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직접재료원가, 2번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변동제조간접원가, 3번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변동제조간접원가, 고정제조간접원가, 4번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정답은 1번입니다. 98번 다음은 3일의 20X 원년 손익 관련 자료이다.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3일의 기말 제품 재고액과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기말 제품 재고액 30만원, 영업이익 264만원. 2번 기말 제품 재고액 30만원, 영업이익 284만원. 3번 기말 제품 재고액 35만원, 영업이익 264만원. 4번 기말 제품 재고액 35만원, 영업이익 284만원. 정답은 1번입니다. 99번 3일은 20X 원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 20X 원년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순이익이 37만원일 때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27만원, 2번 33만원, 3번 45만원, 4번 47만원. 정답은 1번입니다. 100번 20X 원년 1월에 영업을 시작한 3일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실제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20X 원년 1월의 생산과 판매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X 원년 1월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150만원이라면 1월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90만원, 2번 120만원, 3번 180만원, 4번 210만원. 정답은 4번입니다. 101번 다음 중 활동기준원가 계산의 절차를 나열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2번, 3번,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102번 다음 중 원가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원가 추정의 목적은 계획과 통제 및 의사결정에 유용한 미래원가를 추정하기 위함이다. 2번 원가 추정은 조업도와 원가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여 원가 함수를 추정하는 것이다. 3번
원가 추정 시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조업도 뿐이라고 가정한다. 4번. 원가 추정 시 전범위에서 단위당 변동원가와 총고정원가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103번 5 다음 중 영업 레버리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영업 레버리지란 고정원가로 인하여 매출액의 변화율보다 영업이익의 변화율이 더 커지는 현상을 말한다. 2번. 영업 레버리지는 영업 레버리지도로 측정하는데 영업 레버리지도는 공헌이익을 영업이익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3번. 어떤 기업의 영업 레버리지도가 7일 경우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매출액이 20% 감소하면 영업이익은 40% 감소할 것이다. 4번. 영업 레버리지도는 손익분기점 근처에서 가장 크고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작아진다. 정답은 3번입니다. 104번 단일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3일의 단위당 판매 가격은 50원, 단위당 변동원가는 35원, 연간 고정원가는 3만원이다. 3일은 올해의 목표이익을 12,000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단, 법인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1번, 공헌이익률은 30%이다. 2번,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10만원이다. 3번, 목표이익을 달성한 경우 안전한계율은 30%이다. 4번,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800단위의 제품을 팔아야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105번 다음은 3일의 원가 조업도 이익 CVP 도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점 A는 회사의 총고정원가를 나타낸다. 2번 점 B는 회사의 손익분기점을 나타낸다. 3번 C부분은 회사의 손실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이 부분에서 회사는 제품 1단위를 판매할 때마다 손실이 증가한다. 4번 회사의 단위당 판매 가격은 단위당 변동원가보다 크다. 정답은 3번입니다. 106번 기업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이러한 계획의 일부분으로서 예산을 편성한다. 예산은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조업도 변동에 따라 작성되는 예산으로 실제 원가를 실제 조업도 수준의 예산원가와 비교하는 예산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종합예산, 2번 재무예산, 3번 고정예산, 4번 변동예산. 정답은 4번입니다. 107번 다음 중 책임 중심점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원가 중심점이란 통제 불가능한 원가의 발생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가장 작은 활동 단위로서의 책임 중심점이다. 2번 수익 중심점은 매출액에서 대해서만 통제 책임을 지는 책임 중심점이다. 3번 이익 중심점은 원가와 수익 모두에 대해서 통제 책임을 지는 책임 중심점이다. 4번 투자 중심점은 원가 및 수익뿐만 아니라 투자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책임 중심점이다. 정답은 1번입니다. 108번 다음 중 책임회계제도 하에서 작성되는 성과보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원가는 통제 가능 원가와 통제 불가능 원가의 구분이 불가능하므로 통합하여 작성한다. 2번 책임 중심점으로의 추적 가능성에 따라 책임 중심점별 원가와 공통원가로 구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3번 여러 책임 중심점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통고정원가는 특정 사업부에 부과시키거나 임의로 배분하는 경우 성과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총액으로 관리해야 한다. 4번 특정 책임 중심점의 경영자에 대한 성과평가 시 통제 불가능 원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은 3번입니다. 109번 3일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3일이 투자 수익률 ROI 25%를 달성하기 위한 영업자산 감소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20만원, 2번 22만원, 3번 24만원, 4번 25만원.
정답은 1번입니다. 110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3일의 시장 규모 차이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50만원 유리, 2번 50만원 분리, 3번 80만원 유리, 4번 80만원 분리. 정답은 4번입니다. 111번 다음은 두 개의 사업부 A, B가 있는 3일의 성과평가 관련 자료이다. 자본 비용이 10%일 때 각 사업부에 대하여 투자 수익률과 잔여이익에 의한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투자 수익률로 평가하는 경우 A 사업부, 잔여이익으로 평가하는 경우 B 사업부가 각각 더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온다. 2번 A 사업부가 투자 수익률이나 잔여이익 모두 더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온다. 3번 B 사업부가 투자 수익률이나 잔여이익 모두 더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온다. 4번 투자 수익률로 평가하는 경우 B 사업부, 잔여이익으로 평가하는 경우 A 사업부가 각각 더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온다. 정답은 1번입니다. 112번의 3일은 부품의 자가제조 또는 외부 구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한다. 이때 고려해야 하는 비제, 무적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부품을 자가제조할 경우 부품의 공급업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번 부품을 자가제조할 경우 기존 외부 공급업자와의 유대관계를 상실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3번 부품을 외부 구입할 경우 향후 주문량의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번 부품을 외부 구입할 경우 제품의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될 때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가 별도로 필요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13번 3일은 제품 A의 생산을 위하여 부품 X를 직접 생산하여 사용하고 있다. 3일의 부품 X 제조에 대한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3일은 현재 원가 절감을 위하여 부품 X 전량의 외부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 부품을 외부에서 구입할 경우에도 고정 제조 간접 원가의 60%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3일이 최대한 허용할 수 있는 부품의 단위당 구입 가격은 얼마인가? 1번 800원, 2번 840원, 3번 860원, 4번 900원. 정답은 2번입니다. 114번의 3일은 여러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며 20X 원년의 당기순이익은 100만 원이다. 여러 사업부 중에서 사업부 갑의 공원이익은 20만 원이고 사업부 갑에 대한 공통원가 배분액은 10만 원이다. 공통원 갑배분액 중 6만 원은 사업부 갑을 폐지하더라도 계속하여 발생한다. 만약 회사가 사업부 갑을 폐지할 경우 20X 원년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80만 원, 2번 84만 원, 3번 90만 원, 4번 94만 원. 정답은 2번입니다. 115번 3일은 진부화된 의류 500벌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제품에 대한 총제조 원가는 4,500만 원이었으나 현재로는 의류 한 벌당 2만 5천 원에 처분하거나 1,100만 원을 투입하여 개조한 후 의류 한 벌당 5만 원에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번 개조하여 판매하면 1,100만 원의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한다. 2번 개조하여 판매하는 것이 그대로 처분하는 것보다 150만 원만큼 유리하다. 3번 1,100만 원의 추가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의류 한 벌당 2만 5천 원에 판매하는 것이 유리하다. 4번 그대로 의류 한 벌당 2만 5천 원에 처분하면 3,25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므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정답은 2번입니다. 116번 다음 중 특별주문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유효 생산 능력이 부족할 경우 고려해야 할 항목을 모두 나열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증분지출원가, 2번 증분지출원가, 기회원가, 3번 증분지출원가, 추가설비원가, 4번 증분지출원가, 추가설비원가,
기존 판매량 감소분의 공헌이익. 정답은 4번입니다. 117번 다음 중 수년제 가치, GNPV, 법과 내부 수익률, IRR, 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내부 수익률법은 가치가산의 원칙이 적용되나 수년제 가치법은 그렇지 않다. 2번 내부 수익률법은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이 최저 필수 수익률을 상회하면 그 투자안을 채택하게 된다. 3번 두 방법 모두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다. 4번 수년제 가치법은 독립적 투자안의 수년제 가치가 0, 보다 크면 그 투자안을 채택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118번 3일은 자료 처리의 신속 정확화를 위해 새로운 전산정보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한다. 이 설비의 초기 투자액은 48만 원이며 설비 이용으로 인하여 연간 40만 원의 노무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설비의 유지보수와 교육 훈련을 위하여 추가로 20만 원의 운영 경비가 증가하게 된다. 이 설비의 내용 연수는 6년, 잔존 가치는 없으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법인세율은 30%이며 자본 비용은 20%라고 할 경우 설비 이용 기간 중 연간 순현금 유입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16만 4천 원, 2번 18만 4천 원, 3번 20만 원, 4번 21만 원. 정답은 1번입니다. 119번 3일은 단기 초에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입하기 위하여 새 기계를 200만 원에 구입했다. 내용 연수는 5년이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할 것이며 잔존 가치는 없다. 이 프로젝트는 매년 100만 원의 법인 세비용 차감전 순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3일은 12%의 할인율을 사용하고 법인세율은 매년 30%라고 가정한다. 이 프로젝트의 수년제 가치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모든 수익과 비용은 현금의 유출입을 수반하며 현금 흐름은 매년 말에 발생함을 가정한다. 1번 96만 200원, 2번 197만 1000원, 3번 296만 200원, 4번 361만 원. 정답은 2번입니다. 120번 다음 중 균형 성과표의 관점과 그에 대한 적절한 성과평가 지표를 연결한 것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재무적 관점, 총자산 수익률, 고객 확보율. 2번 고객 관점, 고객 만족도, 고객 수익성. 3번 내부 프로세스 관점, 서비스 대응 시간, 배송 시간. 4번 학습과 성장 관점, 종업원 만족도, 이직률. 정답은 1번입니다.